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헬스조선 신소영 의학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헬스조선 건강 콘서트 건강똑똑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찾아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건강똑똑은 명의가 알려주는 무릎관절 건강을 위한 모든 것, 이걸 주제로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퇴행성 무릎관절염은 연골이 손상돼 뼈와 뼈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자연적인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초기부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초기 관절염일 때 약물 치료, 주사 치료, 그리고 생활 습관 교정 및 운동 치료 등을 적절히 시행하면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빠른 진단을 통해 올바른 치료를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큰힘병원 김전교 병원장님을 모시고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과 증상, 다양한 치료 방법, 또 무릎 관절 건강히 오래 쓰는 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큰힘병원 김전교 병원장님을 무대 앞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큰힘병원 병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무릎 관절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더 많다고 그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있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저는 조금 솔직한 얘기, 또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 그런 무릎 관절염에 대한 모든 것을 솔직한 의사의 입장으로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염 중에서 제일 많은 관절염이 무릎 관절염이죠. 그래서 무릎 관절염에 대한 관심이 특히나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릎 관절염 있을 때 가장 좋은 치료는 무엇일까? 무릎 관절염의 왕도는 무엇일까? 사실 저희 의사들에게는 영업 비밀과도 같은 그런 건데요. 정답은 딱 한 가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운동이죠. 예. 사실 그 무릎 관절염에 있어서 주변의 근육이 엄청나게 발달되고 튼튼하게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사실은 무릎 관절염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거나 또 증상 없이 잘 지내실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과 같이 70대 노인분들이 마라톤을 할 수 있고 또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무릎 주변의 근육이 엄청 발달되어 있는 분들은 무릎 관절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지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나이가 들어감으로써 운동을 하기라는 거는 점점 힘들어지고 아픈 상태에서 운동하기라는 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무릎 관절염의 치료를 염두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운동에 대한 것 중요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다들 잘 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할 때 있어서 궁금하고 그런 주사제들 또 그런 치료들 그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주사 왜 맞는 거지? 또 그 주사에 뭐 안 좋은 점은 없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솔직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이제 먼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권해드리는 게 아마 약이랑 주사를 권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사진과 같이 이렇게 주사를 맞게 되고요. 무릎 관절염에 주사를 맞는 게 도움이 되나요? 예,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일단 저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움이 되는 그 주사제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진료 보러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연골 주사는 치료제가 아니라 그냥 무릎 부드럽게 하는 보호주사, 그냥 보호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닌가요?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사실 연골 주사는 그 작용 외에 여러 가지 작용들이 무릎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연골 주사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사제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제입니다. 일찍이 한 10몇 년 전부터 의료보험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병원 가서 선생님이 연골 주사 맞으세요 하면 그 대표적인 게 바로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입니다. 히알루론산 주사는 단순하게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연골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진통 효과도 있고요. 또한 이게 물리적인 마찰을 죽여주는 물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염증 작용의 진행을 막아주는 항염증 작용, 또 연골 아래 뼈를 보호하는 작용까지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기전이 작용하는 게 바로 우리가 아는 연골주사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입니다. 단순하게 연골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하는 역할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염증 작용, 진통 작용,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효과를 발휘하고 요즘에는 6개월에 한 번 의료보험이 돼서 여러분이 아마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주사제, 가장 대표적인 히알루론산 주사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연골 주사를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3번 맞는 주사를 좀 맞아왔던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3번 맞아야 되지 않나요? 일주일 간격으로 맞아야 되나요? 2주일 간격으로 맞아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개발된 이런 대표적인 히알루론산 주사는 6개월에 한 번 맞는 주사가 요즘에는 대표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사실 많이 찌르는 것 자체도 부담스럽고, 또 과거에 이제 개발되었던 3회 제형은 최근에 개발된 1회 제형에 비해서 방광기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1회 제형을 맞는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의 어떤 작용 효과가 나타나고 길게는 1년까지 그 효과가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서 요즘에 맞는 기본적인 대표적인 연골주사 히알루론산 주사는 6개월에 한 번 맞는다, 그렇게 좀 아시면 좀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또 하지만 증상이나 상황, 또 주사제를 맞으면서 보충하는 염증 조절 작용을 조절해야 된다면 그러면 또 3회 제형을 맞을 수도 있고, 또 중간중간 5회 제형 또 추가로 맞는 주사를 맞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하게 또 조절할 수 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연골 주사 저희가 그럼 이렇게 맞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많이 물으시는 분들이 뼈주사는 관절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뼈주사 같이 맞는 거 아닌가요? 뼈주사는 안 맞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걱정하시면서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의사 선생님들과 또 우리가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고민하고 좀 찾아봐 보았는데요. 물론 여러분이 맞으시는 스테로이드 주사 자체는 그 주변의 관절 조직을 위축하게 만들고 또 힘줄을 끊어지게 만드는 다양한 부작용, 또 신체의 어떤 호르몬 작용을 망가뜨리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저희 의사들은 뼈 주사를 하는 거를 조금 조심스럽게 하고, 또 환자분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뼈주사 스테로이드라는 거는 적절하게 소량으로 사용한다면 분명 항염증 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주 맞는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 1년에 2-3번 정도 맞는 거는 신체에 있어서 큰 부작용 없이 또 효과를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이 있어서 이 연구는 무릎이라는 니라는 학술지인데, 학술지에서 단순하게 히알루론산 주사만 넣는 거랑 그 다음에 뼈주사인 스테로이드를 같이 섞어서 주사를 같이 해봤는데, 그 효과에 있어서 2주에서 4주간의 단기적인 효과의 차이에 있어서는 같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게 훨씬 더 통증 조절에 효과적이었더라. 뼈 주사를 맞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걱정하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증상이 크게 심하지 않은 관절을 관리하고 연골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이제 히알루론산 주사를 드리게 되고요. 다만 증상이 더 있거나 염증 작용이 있거나 무릎에 물이 차거나 이렇게 조금 증상이 복합적이신 분들은 이런 연골 주사에다가 뼈주사의 성분인 스테로이드 트리암시놀론을 아주 소량을 썼고요. 거기다가 들어갔을 때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약, 마취제의 일종인 신체에 합병증이 거의 없는 로피바케인이라는 이 약을 아주 소량으로 같이 섞어서 환자분들이 주사 맞을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조금 더 빨리 주사의 효과를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주사를 드립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뼈주사 스테로이드를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너무 자주 맞으시면 당연히 말씀드린 어떤 근육의 위축, 또 힘줄이 끊어지는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연골 주사는 6개월에 한 번 제가 드리는 주사이기 때문에 그때 이렇게 증상이 있을 때 소량으로 맞으시는 거는 크게 몸에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이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제재를 통해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매년 주사를 드리고 있지만 사실 큰 부작용 거의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드리고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가장 기존의 대표적이었던 주사제들이 이와 말씀드린 히알루론산 연골주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연골주사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무릎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주사들이 나라에서 무릎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의료보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가장 왼쪽에 그린 말씀드린 연골주사인 히알루론산, 그 다음에 DNA 중합체, DNA 주사를 복합시킨 콘주라닌 주사가 요즘에 또 되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콘주란 주사 맞고 싶어요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의료보험이 된 콜라겐 주사. 무릎의 연골의 6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때 제2형의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무릎에 손상 없이 무릎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이 역시도 나라에서 그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주사가 가장 대표적으로 의료보험되는 주사로 요즘에 저희가 주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주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자면, 먼저 대표적으로 요즘에 가장 인기가 좀 많은 주사인 콘주란 주사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콘주란 주사는 사실 연어에서 생식세포에서 DNA 성분을 중합시켜서 추출한 제품입니다. 이 친수성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물과 만났을 때 이 콘주란 주사가 만나서 무릎을 보호하는, 연골을 보호하는 작용이 굉장히 탁월한 주사입니다. 우리 사람한테 쓰는 주사인데 왜 연어를 사용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연어의 생식세포의 DNA 성분이 사람의 염기서열과 굉장히 비율이 유사하기 때문에 잘 사용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생식세포는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그런 성분들이 없기 때문에 인체에 면역 부작용이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주사제 쓰기에 적합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한 이런 주사제를 통해서 감염이나 염증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 연어는 냉수성 어종으로 인수공통 감염, 이 동물들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같은 특징 때문에 안전하게 이 DNA 주사를 우리가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콘주란 대표적인 우리나라에서는 한 개 회사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파마 리서치 리서치 그 회사만 독자적으로 원료를 공급해서 안전하게 여러분에게 도움을 좀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DNA 주사에 대해서 나라에서는 신의료기술로 공포해서 또 그 이후로 의료보험으로 적용시켜서 저희가 안전하게 주사를 맞을 수 있고, 인공관절이 대상이 되는 말기의 환자를 제외한 1단계, 2단계, 3단계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사용 대상이 돼서 3회 제제로 저희가 3회에서 5회까지 의료보험으로 여러분께 주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시행할 때 있어서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적합성, 안정성 평가를 하는데 크게 인체 부작용이나 합병증 없이 안전하게 드리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이렇게 상품명 콘주란으로 해서 요즘에 다양하게 저희가 주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주사를 드렸을 때 최근 들어서 환자분들은 그러면 뭐가 낫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많이 맞아왔던 연골 주사와 또 최근에 이렇게 각광받고 여러 알려지고 있는 DNA 주사 대표적인 콘주란 주사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존의 히알루론산 주사들은 초기에 중기의 관절염 환자들에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정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효과에 있어서 과연 전반적으로 다 개선시키는지, 정말 효과가 정말 탁월한 건지, 그거에 대한 결론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 연구 결과에서 이게 100점이다, 맞다, 아니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무릎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하는 작용만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의문점도 아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콘주란 주사는 관절 내에 깊숙이 주사가 들어감으로써 무릎을 부드럽게 하는 수분 작용을 증가시키고, 또한 이런 물과 만나서 무릎을 오랫동안 점성작용을 통해서 연골을 보호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DNA 성분 자체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도 죽여주고 진통도 줄여줌으로써 무릎의 다양한 기전을 통해서 무릎을 회복시키고 증상을 개선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의 DNA 주사는 단순 DNA였는데 이 콘주란 주사는 DNA 복합체로 이렇게 중첩을 시킴으로써 기존의 어떤 DNA 주사보다 무릎의 관절 작용에 있어서 좀 더 효과를 높이는 그런 주사로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세계적인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있어서 기존의 연골 주사와 비교를 해봤는데 어쨌든 두 주사가, 기존의 연골 주사와 콘주란 주사가 효과가 둘 다 좋더라. 다만 일부 포인트에 있어서는 조금은 콘주란이 나은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고요. 다만 연골 주사 못지않게 그 효과가 탁월하고 저희가 임상적으로 제가 써봤을 때는 각각의 장단점은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 일반적인 연골 주사를 맞고 효과가 없으시는 분들은 이 콘주란 주사를 맞고 더 효과를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 단독으로 연골 주사를 쓰는 거와 또 연골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콘주란 주사를 맞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 연구도 있었습니다.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또 무릎이라는 스포츠 메디신 학술지에서 나온 엄청 유명한 연구인데요.
이때 단독으로 연골 주사를 맞는 것보다 콘주란 주사를 같이 맞아 보니까 이게 연구 결과에 있어서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이거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연골 주사의 효과를 못 보시는 분들은 콘주란 주사까지 같이 복합으로 맞으셨을 때 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또한 국내에서도 다양한 연구 결과가 있었는데 국내 연구 결과에 있어서도 기존의 연골 주사 못지않게 효과가 있으며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주란 주사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어쨌든 높은 탄성과 점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절에 윤활 작용을 하면서 연골을 오랫동안 보호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굉장히 좋은 주사제이고요. 또한 물리적으로 어떤 수복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절면의 손상을 완화하고 지연시키고 어쨌든 보호하는 작용이 어떤 좋은 주사제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체 적합, 연어에서 추출해서 안전해서 우리 몸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몸의 부작용이나 이상작용 거의 없이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주사제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알려진 사실에 대해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병원에서 쓰면서 제가 느끼는 의견을 조금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DNA 복합주사 콘주란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진 주사 자체는 기존의 히알루론산 주사는 아무래도 이 알갱이 분자가 좀 크기 때문에 주사를 좀 굵은 바늘을 조금 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골 주사는 조금 아프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 콘주라는 주사는 히알루론산 주사보다 연골 주사보다 분자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더 아프지 않게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또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장점은 기존의 연골 주사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주사지만 그 주사 외에도 또 증상이 있거나 안 좋으신 분들은 추가로 주사를 맞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추가로 주사를 맞았을 때 뭔가 효과가 더 좋은 것 같더라.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료보험으로 6개월에 5번씩 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단점만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6개월에 한 번 맞는 연골 주사와 이 콘주란 주사는 한 번 맞았을 때 가격이 거의 같습니다. 근데 콘주란 주사 특성은 3번 정도 이상을 맞는 게 효과를 본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3번 맞기 때문에 기존에 6개월에 한 번 맞는 연골 주사보다는 3번 맞게 되는 총 가격은 한 3배 이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조금 비쌀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린 콜라겐 주사 역시 무릎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맞게 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관절 연골의 60%는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입 제2형의 콜라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런 콜라겐을 직접적으로 보충하고 또 회복시킨다는 점에 있어서 여러 연구 결과에서 입증이 되어 있고 관절 개선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 콜라겐 주사를 의료보험으로 해서 여러분이 맞을 수 있고요. 기존의 어떤 주사들 못지않게 주사의 반응이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냥 단독으로도 나는 콜라겐 주사 맞아서 좀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와 같은 콜라겐 주사도 이제는 의료보험으로 맞을 수 있다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와 같은 관절염 환자의 치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요. 초기의 관절염 환자들 만약에 저에게 오신다면 저는 앞서 말씀드린 무릎의 왕도는 운동이다. 근육을 키우는 거다. 그거를 제가 직접 운동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관절 영양제를 드릴 때도 있고 관절 영양제는 여러 몸에 우리가 오랫동안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에 해를 끼치지 않고 또 장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콘드로이친도 있고요. 또 저희가 의료적으로 처방을 하는 아보카도 추출한 약도 있고 또 우술, 방풍 여러 가지 무릎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합친 생약제제인 그런 이제 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들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몸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무릎이나 관절의 기능을 개선하는 도움되는 약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제들을 우리가 관절 영양제로 복용을 하면서 만약에 무릎이 더 붓고 아프다 이러시는 분들은 우리 여러분이 아시는 관절약, 관절 소염제를 추가적으로 드리고 거기에서 운동까지 열심히 하시라고 초기 관절염 환자는 이렇게 제가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넘어서는 중기 관절염 환자 어느 정도 마찰도 있고 또 무릎에 뻑뻑한 느낌도 들고 또 걸을 때마다 상시적으로 아프신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치료에 더불어서 주사 치료를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사 치료는 말씀드린 콜라겐 주사, 연골 주사, 그다음에 DNA 주사 이렇게 콘주란 주사까지 안전하게 의료보험으로 주사를 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 인공관절 가기 전에 중기의 환자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환자들은 다리가 휜 오자다리인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 다리가 휘고 오자다리가 되면 이 우리 몸에 힘을 받는 무게 중심 체중을 받는 게 무릎의 내측으로 좀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 오자의 다리인 분들은
분들은 무릎의 내측으로 관절염이 진행되는 경향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O자다리인 분들은 인공관절을 하기 전에 나라에서도 5도 이상의 O자다리 변형이 있으신 분들은 다리를 똑바로 만드는 휜다리 교정술을 하라고 의료고시로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옆에 사진 보여드리다시피 이와 같이 흰다리를 교정하는 수술을 통해서 인공관절을 가지 않고 내 다리를 오랫동안 좀 쓸 수 있는 그런 수술을 또 적극적으로 또 안내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국 뼈가 마찰이 이루어지고 연골이 다 닳게 되고 또 일상 중에 계속 걷거나 걷지 않을 때는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분들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있게 고려하게 되게 됩니다. 조금 실제적인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자면 78세 남자 환자였는데 2주간 약물 치료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없었고, 또 그래서 연골 주사인 히알루론산 주사를 드렸는데도 그래도 또 여전히 아파하시는 그런 환자분들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 말씀드린 콘질한 주사를 한번 드려보기도 하고 콜라겐 주사도 추가적으로 드려보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주사를 놓을 때 초음파를 항상 보면서 무릎에 어떤 추가 손상을 주지 않고 관절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그래서 이 무릎에 연골 주사 놓을 때는 제가 조금 서비스로 해서 같이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주사를 드리고 있거든요. 이 환자는 이렇게 물이 좀 차 있었고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물이 있는 부위에다가 직접적으로 주사를 찔러서 안전하게 이렇게 약이 퍼지는 것을 정확하게 무릎 관절 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주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콘질한 주사를 3번 정도 시행을 했었고 이 환자는 증상이 좋아져서 잘 관리해서 그런 나아갔던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어느 정도 관리를 해오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큰 충격도 아닌데 무릎 뒤쪽이 아파요. 반달연골이 안 좋다 하던데요. 반달연골 뒤쪽이 떨어졌다 하던데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무릎의 내부의 반달연골은 일반적인 단순 엑스레이, 제일 왼쪽에 있는 사진으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정밀로 연골의 상태, 어디 부위가 어떻게 찢어지고 어떻게 떨어졌는지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MRI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MRI 사진에 보면 요 화살표 표시 있는 것처럼 그 끝부분이 떨어진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달연골 뒤쪽에 붙어야 될 부위인데 그 부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반달연골이 떨어지면 이와 같은 무릎의 반달연골은 위에 있는 연골과 아래에 있는 연골을 보호하는 쿠션 역할, 보호 역할을 하는데 이 반달연골이 찢어지고 떨어지게 되면 그와 같은 역할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관절염이 점점 그때부터는 더 빨라지게 되는 경향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반달연골을 잘 치료하고 어떻게든 잘 회복하는 게 무릎 관절염 치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방법이고, 저는 이 무릎 관절염의 환자에 있어서 반달연골을 회복시키는 수술을 굉장히 안전하게 잘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뒤쪽에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관절경 사진을 보이다시피 끝에 부분을 이렇게 실로 잘 안전하게 고정해서 뼈에다 심어줘서 반달연골이 이 뼈에서 다시 재생될 수 있도록 그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수술로 회복시키는 수술을 해드리는데요. 기존의 수술 자체는 이 반달연골 뒤에 떨어진 거를 뼈에다 심기만 하는 수술 위주로만 좀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뼈를 심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에도 한번 더 고정을 시킴으로써 이게 빠져있는 반달연골을 안으로 집어넣고 수의기적으로는 좀 어렵긴 하지만 조금 더 튼튼하게 고정하는 방식의 반달연골 재생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전하게 진행해서 반달연골을 회복하면 이 무릎을 보호하는 작용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주고 또 회복시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또 드립니다. 다른 환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반달연골 뒤쪽 제일 왼쪽에 사진 보면 하얗게 된 부분이 무릎 중간에서 반달연골이 떨어진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도 역시 이 떨어진 반달연골에 대해서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반달연골을 붙이는 수술을 했고, 오른쪽 사진 보면 기존에 떨어졌던 반달연골이 수술 후에 찍은 MRI에서 이렇게 붙어있는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 2년 후에도 이렇게 반달연골이 유지가 잘 되니까 이 엑스레이가 왼쪽이 처음에 왔을 때 엑스레이고 오른쪽이 2년 후에 엑스레이인데 2년이 지나도 큰 증상과 통증 없이 무릎이 회복돼서 62세신데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환자분이십니다. 또 다른 환자, 반달연골이 이렇게 찢어지는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이 환자분은 이 반달연골이 찢어지면서 또 이와 같이
무릎을 덮고 있는 연골 자체도 벗겨지고 또 다리도 어느 정도 오다리처럼 휘어 있는 이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이 환자는 단순하게 반달연골만 봉합하는 게 아니라 반달연골도 안전하게 회복시켜야 되고 또 벗겨진 연골에서는 무언가 재생하는 치료도 해야 되고 휘어진 다리에서도 다리의 정렬을 바로 잡아주는 그런 치료를 했을 때만 어느 정도 무릎이 정상적으로 회복돼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단순하게 반달연골을 이렇게 봉합하는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끝에 이 젤리처럼 이렇게 덮고 있는 게 이 줄기세포라고 하는 카티스템이라는 요즘에 저희가 많이 하는 제대열 줄기세포 수술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벗겨진 연골에 대해서 줄기세포 이식 수술까지 안전하게 했을 때 이 환자도 역시 1년, 2년 안에서 좋아지시고 건강하게 잘 관절을 관리하면서 나아가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중기의 환자들은 우리가 반달연골도 회복시키고 다리의 정렬도 좋게 만들고 이와 같이 이제 뭐 연골도 줄기세포 이식도 해서 연골도 회복시키는데 말기의 환자들 결국 연골이 다 벗겨지고 또 뼈도 갈려나가고 뼈가 파이기도 하고 이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기존에 말씀드린 치료로서는 해결이 안 되고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무릎을 교체하는 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인공관절 수술의 어떤 성과나 결과들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는 인공관절 한 10년, 15년 쓰면 바꾸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즘에 있어서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는 20년, 25년 이상 그 평균 수명이 올라가고 있고요. 과거 10년, 15년 전에는 3, 4시간 걸린 수술이 이제는 1시간 미만으로 수술이 끝납니다. 또한 다른 수술에 비해서 회복도 어느 정도 빠르고 일주일 만에 걸을 수 있어서 60대, 70대 환자분들에서 대상이 되신다면 과거와 달리 인공관절 수술을 무조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들어서 로봇 수술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으시죠. 버스 광고 이런 다양한 곳에서 로봇 수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큰힘병원에서도 이와 같은 로봇 수술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로봇을 하는 게 뭐가 좋아? 그냥 단순하게 로봇을 하는 게 더 좋나?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로봇 수술의 장점 뭐가 좋은지 또 뭐가 단점인지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로봇 수술의 장점은 수술 전에 환자분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다는 데 장점이 있습니다. 로봇 수술은 3D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리 어떻게 이 환자에게 적합한 삽입물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뼈를 쳐서 일자로 만들 수 있는지 미리 저희가 프로그램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상 수술을 미리 함으로써 수술의 안전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인공관절을 넣기 위해서 잘라야 된 뼈까지만 정확하게 절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있습니다. 이 로봇 수술은 로봇이 이 뼈를 깎아주는데요.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사람이 톱을 가지고 일일이 톱을 잘랐는데 그러면 이게 사람이 하는 손으로 하다 보니까 뼈를 더 많이 치거나 또 뼈를 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로봇은 그 오류를 거의 최소화, 0.1% 이하로 최소화시켰기 때문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드린 기존의 수술들은 우리가 이제 톱으로 사람이 썰다 보면 정말 안전하게 의사들이 철저하게 안전하게 하지만 정말 뭐 10,000명에 1명, 10몇 명에 1명 꼴로 어쩔 수 없이 실수로 뒤에 혈관이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킬 가능성도 드물게 있다는 거죠. 그런 합병증의 위험이 로봇이 정확하게 뼈를 깎아야 될 위치까지만 정확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뒤에 있는 혈관이나 신경에 손상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기존의 수술들에 있어서는 수술을 할 때 있어서 의료진이 3명, 4명 붙어서 인공관절을 수술하게 된다면 로봇 수술은 로봇과 의료진 1명만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감염 위험도 최소화하고 적게 할 수 있다는 굉장히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사진처럼 실제로 저희가 수술 전에 계획을 세워서 수술을 하고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그 뼈에 개개인별로 맞는 뼈의 인공관절 사이즈를 저희가 확인해서 작은 거와 큰 거, 또 이렇게 작은 거, 큰 거가 들어갔을 때 뼈를 얼마만큼 잘라지는지 정확히 사전에 계산해서 안전하게 수술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에서 로봇 수술의 장점이 있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인공관절 수술은 여러 의료진이 지금 손만 봐도 3개가 넘은 거죠. 이 3명 이상의 의료진이 달라붙어서 수술을 하게 된다면 로봇과 저 혼자 둘이서만 이렇게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저와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나 감염 이런 거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시다시피 이 헬멧처럼 우주복처럼 착용하고 안전하게 수술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수술들에 비해서 감염이나 염증의 위험성도 훨씬 더 줄어들더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저희 큰힘병원은 제가 큰힘병원에 있기 전에 부산에 또 관절로 유명한 센텀병원이라고 여러분이 익히 아시고 지금 수영의 센텀 종합병원으로 있는데 거기서 제가 2018년부터 일찍이 로봇 수술을 통해서 수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로봇 수술에 대한 경험을 많이 쌓아왔고 그래서 이와 같은 로봇 수술의 경험과 어떤 그런 것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 의료기기가 한 몇 개밖에 되지 않은데 거기에서 저희 큰힘병원을 개원하자마자 바로 로봇 연수기관으로 지정해서 저희가 안전하게 또 여러 의료진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안전하게 이렇게 로봇 수술을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에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은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로봇 수술은 그런 것들을 이와 같은 혈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한다, 거의 안 생긴다 말씀드리고 이와 같이 여러 장점이 있는 수술 또 과거에는 사람이 하는 수술이라 보니까 기존의 인공관절은 사람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오다리가 수술하고 나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다리가 생기면 인공관절이 빨리 망가져서 과거에는 10년, 15년이라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이 로봇 수술과 같이 정확하게 안전하게 수술을 하게 된다면 이 인공관절의 수명도 훨씬 더 늘어나는 거죠. 로봇 인공관절은 20년, 25년 일자다리를 만들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오래 쓰고 안전하게 쓸 수 있다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예, 이제 좀 마무리를 이제 점점 넘어갈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줄기세포에 대해서 한 번만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무릎에 있어서 연골을 회복시키는 다양한 연골 치료 또 줄기세포 치료가 있는데 크게 대표적인 거는 제대열, 태아의 제대열에서 연골을 배양시켜서 이식하는 제대열 줄기세포 치료인 카티스트램 치료가 있고요. 또 골반에서 자가골수를 빼서 줄기세포를 농식시켜서 이식시키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수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가골수를 빼서 주사를 맞는 자가골수 주사 치료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카티스템은 태아에서 제대열에서 유래된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우리가 이식을 시키는 개념인데요. 연골이 많이 벗겨진 환자에 있어서 수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들에 한해서 줄기세포를 이식시키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56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이분은 오다리가 있었는데 연골 손상도 너무 많아서 줄기세포 이식술까지 이 왼쪽의 사진 보시다시피 이 오른쪽에서는 이렇게 바깥쪽은 검은색의 연골이 있는데 내측은 이 검은색의 연골이 완전 벗겨지는 연골이 없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휜다리가 있기 때문에 휜다리를 고정해서 내측으로 진행되는 관절염의 손상과 이런 것들을 막아주고 관절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고 이 관절 회복을 촉진시키기 위해 이렇게 연골이 많이 따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골을 재생할 수 있는 줄기세포를 이식을 했고 그래서 1년 후에 이와 같이 연골이 잘 재생된 실제 제 환자분인데 이와 같은 사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작년부터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많이 해왔고 또 최근에는 조금 잘 안 되기도 하는데요. 골반에서 자가골과 골수를 빼서 줄기세포 성분을 만들어서 이식시키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로 정해서 작년부터 하고 있는데요. 관절염 환자에 있어서 인공관절을 하기 직전에 2단계, 3단계 환자들 또 연골 손상이 벗겨진 3단계, 4단계 환자들이 대상이 되고 시행을 할 수 있고 내 골반에 이 장골등에서 우리가 골수 빼는 부분에서 빼서 한 50cc 가량을 빼서 돌려서 안전하게 주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없고 기존의 연골 주사에 반응이 없던 환자들에 대해서 좀 더 통증의 개선에 효과가 있다. 나라에서 이렇게 연구를 해서 얘기를 했고 다양한 환자들에 있어서 이와 같이 줄기세포 주사를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병원에서도 한의원에서도 안과에서도 이게 줄기세포 주사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시행을 해왔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실비에서는 이 주사가 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이 신중하고 선택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신의료기술이 공포되어서 저희 병원에서도 주사 치료를 이제 여러 해보았는데 그래도 큰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이 기존의 연골 주사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느낌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실비가 안 되더라도 선택지 중에 한 가지 이런 주사 치료도 있다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여러분들이 큰힘병원 아직 저희가 1년밖에 안 돼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부암역에 부산 진구청 맞은편에 작년 9월 1일 날 개원해서 이제 딱 1년 됐네요. 그래서 저희가 부산 경남에서는 이와 같은 병원 규모로는 한 층에 있는 병원입니다. 모든 병원들이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는 단일층으로 돼 있으면서 이 한 층 내에서 1000평 이상 규모에서 외래 진료실, 수술방, 물리치료실,
검사실, 입원실 이 모든 게 다 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휠체어 타고 또 엘리베이터 타고 힘들게 왔다 갔다 이런 것들이 조금 적고 단일 공간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병원이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최신의 어떤 무균 시설실 또 로봇 의료 장비 또 다양한 최신 검사기를 갖춰서 환자분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늘 잘 들으셨다면 좀 참고로 아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